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6일 임자 세번째 기사 1436년 연정통 1년 대제하 오승이 벼슬을 사용하는 상언을 하다. 신이 고루하고 지식이 없사오나 다행히도 태종께서 신의 우졸함을 불쌍히 여기시와 벼슬이 분이에 넘쳐서 사스러운 놈을 생각지 않고 만분의 1이라도 은혜에 보답하려 하였으나 재주와 능력이 없어서 마침내 뜻대로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옵는데 또 지금 전하께서 소신을 더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벼슬을 숭품에 오르게 하셨사오니 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이 지극하오나 티끌만한 보답도 없사와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려움으로 노둔한 재주나마 다해서 생성해 주신 은혜를 갚고자 하오나 돌이켜 보옵건대 몸은 늙고 쇠약해져서 무릎과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사오며 비록 밝은 낮이라도 눈이 어두침침하고 배 아래에 오래된 종기가 다시 나서 아프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신의 쇠하고 썩어진 것을 불쌍히 여기시와 산관의 반열에 두시어 한가한 여가에 치료해서 남은 나이 남아 보정케 해 주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6일 임자 네번째 기사 창가비를 첩으로 삼은 권숙이 장 옥상 등을 처벌하다.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전 동첨절제사 권숙이가 부사직 권총과 행부사직 장 옥상 등이 중국에 갔다가 돌아온 창가비를 교지를 어기고 첩을 삼았사오니 그 주를 장 100대에 처하고 함께 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오직 권총만은 의친이라 하여 직책만 거두고 외방으로 귀양 보냈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7일 개축 첫번째 기사 상삼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7일 개축 두번째 기사 불교에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7일 개축 세번째 기사 지영암군사 나인으로 하여금 한제를 보살피게 하다. 불러보고 말하기를 금년은 마침 농사 때에 한제를 당해서 밀보리가 여물지 않고 씨앗 뿌리는 것이 때를 잃어 민생이 염려되니 천일을 기필할 수 없어 인사도 염려되니 너가 가서 잘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기한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7일 개축 네번째 기사 화이군 영이 성균관에 입학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7일 개축 다섯번째 기사 임영대군 이구의 집에 거둥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7일 개축 여섯번째 기사 흉년으로 금주령을 내리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그년에는 곡식이 풍년이 들지 아니하여 민생이 염려되어 오니 서울과 지방에 술을 쓰는 것을 검하여 낭비를 덜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금주를 해야 하나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 자와 약으로 먹는 자는 함부로 마시는 사람과 일체로 과제하지 말고 자세히 정상의 경중을 살펴서 과제하되 그 정상이 가긍한 자는 석방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7일 개축 일곱번째 기사 가뭄으로 제향 이외에는 북을 치지 말게 하다. 지금 가뭄이 한창이 오니 옛 제도의 엄량 압승수에 의하여 제향 이외에는 북을 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7일 개축 여덟번째 기사 전주부윤 조종생의 졸기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8일 갑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8일 갑인 두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권총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청하다. 권총이 일찍이 내시녀로 들어와 있던 선금을 첩으로 삼았사오니 죄가 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총이 창가비를 교지를 어기고 첩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미 벼슬을 빼앗고 외방에 귀양 보냈으니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4월 1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권총을 엄하게 다스릴 것을 청하다. 권총의 주에는 장가비자를 통관했을 뿐 아니라 신여 선검으로 처벌 삼았사오니 죄가 용서할 수 없고 의당히 법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전죄에 의하여 직천만 거두고 외방으로 쫓아내어 무리가 못마땅하게 여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의로서 끊으시고 밝게 법으로 다스려서 신민의 바라는 말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미혹한 자이며 또 성금은 나이가 젊은 데 시집가도록 허락하여 내보냈으니 권총의 죄는 이만하면 족한 것이니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4월 18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문무간의 공죄 사죄에 관한 처벌을 논하다. 의정부에서 2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율문을 상고해 해보니 문무관의 공죄를 범한 조목에 이르기를 관리로서 공죄를 범하여 태형에 해당한 자는 수속하고 반드시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장죄 이상은 명백하게 문안을 만들어 놓고 매년 한 번씩 기록된 죄명을 상고하고 9년 만에 한 번씩 범죄한 차례수와 경정을 통틀어 상고하여서 올리고 내치는 데에 빈거가 되게 하소서. 또 문무관이 사죄를 범한 조목에 이르기를 모든 문무관의 사죄는 태 40 이하는 부과하고 환직한다고 하였사오니 지금 본조에서 부과하는 법은 공죄와 사죄를 물론하고 모두 부과하는 것은 율문의 공죄를 범하여 퇴형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에 어긋나오며 비록 사죄를 범하였더라도 통고에서 출적하는 법이 있지 않은 것도 또한 율문의 범죄한 차례의 수를 통고에서 출적의 빈고로 삼는다는 뜻에 어긋나오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율문에 따라 사죄로서 태 40 이하와 공죄로서 장 이상은 부과하게 하되 경관과 외관을 함께 3년마다 한 번씩 고찰하여 7 안에 퇴죄를 4번 범하였거나 장죄를 5번 범하였으면 파출해서 징계하는 문을 넓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4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향을 내려 기우제를 내리다. 각도의 악, 해, 독, 산천에 기우제를 내렸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4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이석철을 과제하여 변방에 충군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석철이 처제인 종벽 통관하였는데 무릇 화관에는 장 80으로 남녀의 죄가 같사오나 처제를 통관한 자는 보통 간통한 예로 논지할 수 없사오니 친족끼리 서로 간통한 율에 견주 아내의 전부의 딸을 통관한 자에게 장 100에 도 3년에 처저하는 형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속이 사위가 처가에 붙어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혹 처친이 모두 죽고 아내와 자매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기르고 키워서 성혼시켜 줌으로써 의리가 골육과 같사온데 지금 석철과 종비의 추잡한 행실은 금수와 같으며 풍속을 물러나게 함 이보다 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율문만을 쫓는다면 악을 징계할 수 없사오니 의당 크게 징계해서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도승지 신인 손을 불러서 말하기를 고려 말기에 풍문을 가지고 취획하는 일이 성행해서 사대부들의 아내가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된 자가 수없이 있으므로 우리 태조와 태종께서 깊이 그 해독을 아시고 풍문의 법을 혁파하였더니 중간에 변중랑의 누이 동생이 간호와 간통해서 일이 탄로나자 그 죄를 덮으려고 지 아비가 모반한다고 고소했으니 마침내 사실이 없었고 또 그 지 아비가 매로 인해서 죽었으니 무고일 뿐 아니라 아내로서 지 아비를 해하여 참형을 당하였고 또 유언지의 누이 동생과 중과 비밀이 간통하고 간호 3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꺼려서 다 죽였으니 이들이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인명이 지중함으로써 밝게 법으로 다스려서 참형에 처하였으며 승지 윤수의 아내 조씨는 고종형 홍중간과 장님 하경천과 통관하였으므로 역시 극형에 처하였으니 이는 우리 조정께서 형별이 적당하고 그릇됨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즉위한 뒤에
관찰사 이기산의 아내가 지신사 조스로와 간통하여 내가 그때 나이 젊고 한창이던 때라 내가 이르기를 우리나라 풍속이 집집마다 토지와 노비가 있고 상하가 구분이 있으므로 중국에서 칭찬하던 바이었는데 뜻하지 아니하여 사족 벌리얼의 집안에 이러한 추잡한 행실이 있어서 치교의 험점이 되기 때문에 깊이 이를 미워하여 율문밖의 형벌로 행하였더니 근자의 검한성 유기수의 딸 유감동이 기생이라 사칭하고 중외에서 자행하고 있으며 또 금은동과 동자는 모두 양가의 딸로서 혹은 종형과 통관하고 혹은 외인과 통관하여 풍속을 물란케 하였으므로 율에 따라 결주하고 천인으로 만들었으며 또 유장의 딸인 안영의 아내는 고종형 홍양생과 통관하고 이춘생의 딸인 별시위 이진문의 아내는 부사정 이의산과 양인 허파회와 통관하였으므로 모두 다 율에 의하여 결주하고 다만 외방으로 출적하였다. 옛날 3대의 성시에는 예악과 눈물이 주나라에 이르러서 크게 갖추어졌으나 오히려 또한 한 사람이 9 여자를 맞이하였는데 자매와 질제도 참여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성대의 어찌 성주의 시대와 같겠는가. 지금 석철에 이런 친속끼리 서로 통과하는 비교가 아니며 삼부의 계사에도 진실로 자세하게 말하였으나 율외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실로 잘한 정사가 아니다. 지난날 한두 가지의 율외의 형벌은 지금 후회가 난다. 의정부에 가서 잘 의논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니 인순이 즉시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였다. 영의정, 황희, 좌의정, 최윤정, 우의정, 노환, 참찬, 신계 등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오니 다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마는 이 석철의 더러운 행실은 일국의 시민들이 모두 다 미워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율문대로만 따를 것 같으면 무리에 맞지 않을 것 같사오니 엎드려 바라오건대 율문대로 과제하시고 변방에 충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석철과 종비는 각각 장 80도에 처하고 종비의 부모도 한 곳으로 외방에 안치하고 석철은 여연에 충군하였다. 사헌지평 홍심이 아뢰기를 석철의 추잡한 행실이 지극한데 다만 장 80대에 충군하면 끝내 다시 돌아올 일이 있사오니 원하옵건대 여연의 영영 충군해서 종신토록 벼슬 할 수 없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0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가뭄으로 한강 양진 박연 등에 호랑이 머리를 넣었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4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종정성 종원차랑 적하리 등이 토산로를 바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가뭄을 걱정하여 반찬을 감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1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풍운 레우단에 기후하다. 삼각산 목면산 한강에 기후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2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사직단에 기후하고 석척 기후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2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유원지 일가를 그대로 서흥에 안치하게 하다. 장령 남간이 아뢰기를 유원지의 부자와 아내와 손자는 풍속을 더럽혔으므로 마땅히 외방으로 멀리 축출해야 할 것이온데 지금 다만 서흥에 안치하게 하셨사오니 바라옵건대 먼 변방에 축출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죄는 마땅히 멀리 귀양 보내야 할 것이나 자손이 여럿이므로 원래에 살던 곳이 아니라면 살아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우선 서흥에 안치해서 기한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2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오용권을 예전대로 안치하게 하다. 오용권이 고승에 안치된 지 오래되어 그 아들 오복산이 상은하여 살던 곳으로 양이해서 귀한을 면해 줄 것을 청하여 임금이 불쌍히 여겨 자원대로 안치하게 하니 산부에서 아뢰기를 용군은 모반을 도모하여 그 죄는 마땅히 죽여야 될 것이오나 태종께서 다시 살려준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있사온데 성은을 알지 못하고 또 편의대로 하여 줄 것을 바라오니 비옵건대 예전대로 안치하여 죽을 때까지 뱃슬길을 막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4월 2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무당들과 중들을 모아서 기우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4월 23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도성의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4월 2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저자를 옮기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4월 2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한제를 맞아 대비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 가뭄이 심하여 밀보리가 반드시 말랐을 것인데 경들이 듣는 바로는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신인 손이 아뢰기를 근래에 해마다 가물어 싸우나 금년같이 심한 해는 없었습니다. 우물과 냇물이 모두 말랐고 밀보리가 다 말랐으니 매우 걱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또 말하기를 동중선은 참된 선비인데도 엄을 방중하게 하고 양을 닫으라는 설이 있으니 심히 괴이한 일이다. 그러나 옛사람도 제사 지낼 만한 신은 제사하라고 하였으니 이토록 박절한 사정으로 어찌 괴이하다고 해서 행하지 아니하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한제가 있을 것 같으면 중애로 하여금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엄을 방조하게 하고 양을 닫도록 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게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미국은 출납할 때에 비록 말이나 되의 비용도 반드시 나에게 알리니 너무 세밀하였다. 만일에 신하를 믿지 못한다고 말할 것 같으면 외방일로서 사제 외에는 다 감사에게 맡겨 직단하게 하고 노비의 결성은 모두 도관에 붙여 직결하고 있거늘 유독 말이나 되의 비용에 있어 믿지 못하겠는가. 실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육조의 업무를 정비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대단치 않은 상시로 행하는 일은 그대로 육조에 맡겨서 전대로 시행하게 하고 또 육조와 경유에서 풍해한 공사를 다만 본문에 의거해서 전보하고 가부를 의논하지 아니하면 옳지 못하오니 이후로는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결정해서 본부로 보고하게 하고 본부에서는 즉시 의논하여 계문하게 하되 그 변경의 완급과 모든 기일에 바쁜 군사에 관한 일은 해조로 하여금 계문한 뒤에 본부로 보고하게 하며 미두 10석과 돈 10관 배 10필 이하는 호조로 하여금 본부에 보고하고 시행하게 하여 연말에 가서 계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5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우사단의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5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대제학 윤회에게 사제하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경은 천승이 호미하고 학문이 정박하며 일찍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대각에서 이름을 날렸도다. 한림원에서 제설을 초함에 문장이 고결하였고 후설의 임무를 맡음에 출납이 상밀하였도다. 세자궁에 빈객으로 있음에 보도가 심절하였고 경연에서 농강할 때 깨우쳐 준 바가 많았도다. 그 외에 가는 곳마다 모두 명성과 공적이 있음에 내 마음에 심히 가상히 여겨 자랑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도다. 예문관의 장을 삼아 대필을 혼자 담당하게 하고 겸지 춘추로 삼아 역사를 편찬하며 경은 공량의 3세 지학으로 포평과 거치가 모두 다 법도가 있었도다. 내가 통감을 보니 여러 사람의 주석이 득실이 상략하고 분은 잡착함으로 한데 모아 박급하게 하고자 하여 내가 경에게 명하여 정밀하게 수집하게 하였더니 책이 다 되기 전에 갑자기 부음을 들었도다. 의지하고 맡김이 한창 중인데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빨리 앗아가는가. 영령을 슬피 생각하여 술 한 잔을 드리게 하노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거든 혹시나 험량할까 하였다. 3세 지학은 제나라 공양고가 춘추 공양전을 지었는데 춘추를 난세, 소강, 대동으로 나누어 해설한 것을 말한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5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풍운래우의 제사에 관해 논하다. 동지중추원사 민의생이 상서하기를 그게 생각하옵건대 근래에 자주 한제가 있으므로 신이 이리저리 생각해 보오니 실정으로 인하여 재앙을 부르는 것은 아니옵니다. 한제와 수제는 천변으로서 큰 것으로서
요임금과 탕임금도 면치 못한 바이었건을 어찌 인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한제를 가져왔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풍운내우는 직책이 우택을 맡은 것으로서 본조에서 제사를 올리는 뜻이 고전에 부합되지 못한가 하옵니다. 신이 삼가 주나라 제도를 상고하옵건대 입춘 뒤 축일에 동북에서 풍사에 제사 지내고 입하 뒤 신일에서 서남에서 우사에 제사하였는데 주나라 이후로 당나라와 송나라에 이르렀고 원나라 조정에 이르러 풍사는 축지에 단을 쌓고 축일에 제사를 하였고 우사는 신지에 단을 쌓고 신일에 제사하였는데 제사 지내는 법은 일찍이 고친 바 없었으며 우리나라도 전조로부터 국초에 이르기까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천단은 홍무 3년에 명나라 태조 황제가 도사 서사호를 보내어 송도 남문 밖에 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고 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에 이르기를 대화악신 및 제산지신 대남해 및 제수지신이라 하고 풍운내우 성왕의 신에게 이르러서는 말한 바가 없으므로 산천단은 어느 때부터인지 알지 못하여 풍운내우 성왕을 합쳐서 제사를 올렸으니 이는 곧 홍무예제의 주현이로서 번왕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그 이후로 풍운내우의 방위와 산천단 두 곳은 다 행하고 패하지 않았으나 신사년에 태종조가 명하여 엄사를 혁파할 때 중복된 제사라 하여 방위의 제사는 패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이 말하기를 풍사를 축지에서 제사하는 것은 방위에 맞게 하는 것이다 하였은즉 옛사람들이 풍운내우의 제사에도 단을 쌓았으되 방위가 있었고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날이 있었으니 어찌 그 뜻이 없었겠습니까? 신이 정민년의 가뭄으로 인하여 바른 말을 구할 때 이런 뜻으로 상서하였더니 상정소로 내려보냈으나 의논이 분분해서 마침내 시왕의 제도라 하여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한제를 당하여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사와 삼가 아래 열거하였사오니 엎드려 성상의 제가를 바라옵니다. 1. 논의한 사람들의 말이 풍운내우를 산천단에 합제하는 것은 시왕의 제도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하오나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홍무예제에는 사직에 배위가 없사온데 본조에서는 국사에 후토를 배하고 국직에 후직을 배하였으며 홍무예제에는 선농, 선잠, 우사, 영성, 노인성, 선목, 마조, 마사 등의 제사가 없사온데 본조에서는 모두 다 단을 설치하고 제사하면서 유독 풍운내우만 시왕의 제도라 해서 방위의 제사를 행하지 않은 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홍무 18년에 태조 황제의 성지 안에 예인은 본속을 쫓고 법은 구장을 지키라 하고 그 뒤에 친원구장의 법을 내려주셨으니 하필 홍무예제의 주현의 예로 삼아 준수하겠습니까? 논의한 자가 말하기를 풍운내우를 이미 산천단에 제사하고 또 방위에 제사한다면 제사가 중복되어 번잡하다고 하옵는데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조에서는 사직단의 후토와 후직을 배양하고 산천제는 북교와 산천단과 또 각처의 명산 대천에 사신을 보내어 취재하니 제사가 중복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1. 예로부터 천신과 직위는 한 단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풍운내우를 성왕에서 합하여 단이 여염 가운데에 있사오니 제사할 곳이 못되오며 신도 흠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북향 악, 해, 독, 산천의 제사에는 헌작한 뒤에 제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산천단의 헌작 뒤에 제배가 없고 또 천신은 패백과 충문을 요대에서 불사르고 직위는 패백과 충문을 예감에 묻는 것이 예인데 지금은 산천단의 제사를 마친 뒤에 패백과 충문을 모두 태우는 것이 역시 옳지 못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폐해버렸던 제사를 다시 지냈는데 본조에서는 기우하는 것이 원단에만 이르고 다른 데에는 제사하지 않사오니 풍운내우 방위의 제사가 법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나라의 대사로서 제사와 군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릇 제향은 오로지 정계를 위주로 하옵는데 이제 산천단을 보면 사방의 원장이 모두 허물어져서 금지하는 경계가 없고 소, 양,
개의 돼지들이 짓밟아서 더럽힌 것을 제사를 지낸다는 말을 듣고서야 갑작스레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신을 공경하는 뜻이 아닌가 하오니 이후로는 원유와 난장을 옛 제도에 의하여 미리 수치하고 숙청하게 하였다가 임시하여 취재한다면 그의 제사 지내는 의리에 합당할 것이오니 예제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 예감은 구덩이를 말한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5일 신년 6번째 기사 황희 최윤 등 노한 맹사승에게 내구마 한 필씩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4월 25일 신년 7번째 기사 이사와 사호에 비를 빌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수의를 택하여 외방 백성들로 하여금 이사에 나아가서 비를 빌게 하고 또 경중 사람들로 하여금 사호에 비를 빌게 하며 소호로서 혼자 준비할 수 없으면 두어 집이 어울려서 선행하게 하되 떡과 과일을 준비할 수 없는 자와 벼와 조를 물론하고 정결하게 밥을 지어 기도하게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사는 동네에서 지신에게 제사하는 사당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6일 임술 첫번째 기사 임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6일 임술 두번째 기사 영선을 정지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7일 개회 첫번째 기사 종묘의 비를 빌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7일 개회 두번째 기사 비가 내렸으나 흡족치 않아 술을 마시지 않다. 의정부 참천 신계와 예조 참의 황치신 등이 향원을 올리면서 아뢰기를 방금 비가 내리오니 술을 드시어 옥체를 조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비록 비가 내려도 흡족하지 못하니 어찌 술을 마시겠는가 하였다. 신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오늘 내리는 비는 형세가 많이 내릴 것 같사옵니다. 전하께서 가뭄으로 인하여 감선하신 지가 여태까지 여러 날이 되시오니 신등은 전하의 기력이 좋지 못하실까 걱정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작년 가을부터 이제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대단히 가물었으니 민생이 염려로운데 어찌 이번 비를 흡족하게 여기고 마음 놓고 술을 마시겠는가 하고 마침내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27일 개해 세번째 기사 변방의 방어를 정비하다. 한필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아뢰기를 북쪽 변방의 방어가 5월과 11월에 가장 긴요하므로 북청 이북의 군사 200명이 윤번으로 수호하게 하고 다음으로 긴요한 4월과 12월에는 홍원 이남의 군사 150명이 수호하게 하여 정례로 삼고 있사오니 거기 생각하건대 본령인 북어성이 북청과의 거리가 720리이며 안병과의 거리는 1200리로서 도로가 험주하고 멀기 때문에 군사들이 영문에 도착하자마자 사람과 말들이 모두 피곤해서 주장의 군사가 도리어 파리하고 약하게 되오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달은 비록 기묘하지 않다고 하여 유수군이 없고 다만 구전군관 12여인만이 있어 지극히 단약하오니 이것이 더욱더 염려스럽습니다. 또 병기와 갑옷은 때때로 수리하고 불려야만 튼튼하고 날카로워 사용할 수 있사온데 군영에 소속된 장인들은 모두 단천 이북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왕래하는 데 너무 멀어 군영 안에 있는 날은 적고 집에 있는 날이 많사와 군기를 정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영문에 딸린 군사는 역시 단천 이북의 사람들로서 매달 연번하게 되오니 심한 추위와 덥고 비올 때를 왕래하는데 비로하니 폐가 실로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만일 절제사의 영을 용성으로 옮길 것이면 토지가 넓어서 사줄들을 수용할 만하고 적의 요충에 수호군을 두되 거기에 사는 백성들의 병력을 쓰면 양쪽이 다 이익이 되고 함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거진을 올려서 도호부로 하여금 경성군을 없애어 길주에 떼어 붙이고 고참 이북과 단천 이남의 가용군사는 적당히 길주와 경성의 진황지를 초촐하여 수에 맞추어 정속시키며 판관을 더 설치하여 백성들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시 토관을 두어서
군공을 장려하게 하여 일이 없을 때는 윤번으로 농사에 힘쓰게 하고 사변이 있을 때는 합번해서 적을 맞게 하며 엄중하게 훈련을 가하도록 하여 영구한 항식으로 삼는다면 수년이 못되어 군사가 정예하고 방어가 유실하게 될 것이며 단천 이남의 군주들의 왕래하는 패단도 한꺼번에 없어질 것이오니 실로 만세의 장책이 될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고 서리가 내리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한사 남궁계가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도둑이 대궐 안에 금술잔을 훔쳐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순창 등 29군에 서리가 내리다. 4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서리가 내려 목화나무 잎, 모시나무 잎, 뽕나무 잎이 다 시들었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세벼슬을 제수받거나 사신의 명을 받들고 출입할 때 행당에 참여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모든 문무대에서 관원으로서 세벼슬을 제수받거나 사신의 명을 받들고 출입하는 자는 본부의 행당에서 참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3일 모진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단오제에 쓸 향과 충문을 신이 전하다. 햇놀이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북교에 기우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헌흥에 찬배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서국전에서 기우의 초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경성,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황해, 평안도에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5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신계 등이 술을 마실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영의정, 황희, 참산, 신계 등이 주정소에 나아가 술을 드시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능소를 참배한 뒤에는 마땅히 음복을 하셔야 되고 또 오늘은 세속 명절이오니 술을 드시옵기 원하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한제가 너무 심하고 또 지금 지진이 있어 재변이 거듭하는데 어찌 술을 마시고 스스로 즐거워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또 아뢰기를 성체가 아침 일찍 일어나시어 멀리 오셔서 능소를 참배하시어 새벽 기운과 안개를 쏘이셨으므로 지금 술을 드시지 않으시면 병이 나실까 염려되옵니다 하며 임금 말하기를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백성들에게 본받게 하고자 함이며 또 재변을 두려워하는 뜻에 합당하다 하니 걔가 울면서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주정소는 임금이 행차하는 도중에 잠깐 머물러 점심을 먹는 곳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5월 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이승묘, 남궁계, 이선, 변치우, 이길배, 김맹헌, 이인손, 이맹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승묘로 판한승부사를, 남궁계로 한승부 윤을, 이선으로 예조 참판을, 변처우로 중초원 부사를, 이상으로 중초원 부사를, 이길배로 사헌지비를, 김맹헌으로 우헌납을, 이인손으로 사헌지평을, 이맹전으로 우정언을 삼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술을 올리도록 하다. 정부와 육조에서 다시 술을 드시기를 청하니 임금이 마지못해 따르면서 말하기를 대신들이 간곡히 청하니 거무로는 아침마다 한 잔씩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종정성의 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공신의 자손을 징계하는 법을 논하다. 의정부에 명하기를
공신으로서 조종에 참여한 개국 정사, 좌명 공신이나 혹은 원종 공신인 자는 그 사건에 이르기를 벼슬은 선대까지 추정하고 사유는 후사에 미친다 했으니 내가 조정의 업을 이어받아 공신의 자손에게 항상 은휴를 더하여 길이 천록을 누리고자 하니 공신의 자손된 자는 마땅히 삼가서 그 몸을 지켜 충효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실로 그 직분인데 가끔 고의로 법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므로 태형과 장형 이하는 모두 용서해서 죄를 면하게 했더니 징계하는 바가 없어서 지난 갑이년 6월 병조의 수교 내에 군령을 범하는 자는 초범이면 면죄하고 부과하게 하고 산범일 경우 현관이면 파직하고 전함이면 서용할 당시에 한 등을 넘겨서 서용하게 하고 사범일 때는 그 범죄의 경중을 따라서 채찍으로 벌을 주게 하라 하였는데 그 외에 잡범은 처치할 방법이 서 있지 아니하였다. 그 범죄가 고의로 범하고도 면죄 엿보는 마음이 없지 않으니 그 율문을 상고해서 공신들로서 초범일 때는 죄를 면해주되 부과하게 하고 재범일 때는 나가는 봉급 반분을 덜 주게 하고 삼범일 때는 봉급 전액을 주지 말고 사범일 때는 율문에 의해 논죄하게 하고 10악을 범했거나 반역에 연주하되었거나 그리고 간도, 살인, 수재와 법을 굽힌 자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다. 이제부터 도형과 유형 1하의 죄를 범한 자로서 몇 번 범하면 면죄하되 부과하고 몇 번 범하면 파직하는 것을 상례로 정하면 그 중에서 떠드는 자는 혹시나 개과천선하여 영구의 종시를 보존할 것이다. 그 권하고 징계하는 방법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수재는 뇌물을 받음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7일 MCN 두 번째 기사 대군이야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도록 하는 방도에 대한 논의.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이야 여러분들이 혹은 종학에 나가거나 혹은 궁중에 있으면서 비록 배우고 있으나 날마다 유희만 일삼고 학문에는 부지런하지 않으므로 하루에 읽는 것이 10여자에 불과하여 세월만 허비해서 마침내 실효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대군이야는 장류를 물론하고 모두 종학에 나가게 하고 따로 교관 1, 2명을 설치하여 조석으로 권과해서 경사를 강론하게 하고 엄중하게 과정을 세워서 태만하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승정원이 회의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학문을 하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은 처소에 관계가 있지 않고 다만 사장의 현부에 달려 있사오니 광평대군 이상은 종학에 나아가고 평흥군 이하는 우선당에 거처하게 하여 집현전 관원 중에서 덕행이 있는 사람 4인을 골라서 그곳에 나누어 보내서 훈계하고 가르치게 하면 자연히 실효를 이루어 성상께서 학문을 권하시는 뜻에 맞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여러 대군으로 하여금 종학에 나아가게 하였으나 오래지 아니하여 패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풍운레우에 기우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7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일승에 기우하는 초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7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사직 신입판을 다시 만들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홍무예제의 사직 신입판은 몸 높이가 2척 2촌이고 너비가 4촌 5푼, 두께가 9푼이며 좌판의 높이가 4촌 5분이고 너비가 8촌 5분, 두께가 4촌 5분이라 하였으나 위와 끝을 모지게 한다든가 둥글게 한다든가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조의 사직 신입회의 제도는 위끝을 모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홍무예제의 사직 심패도를 다시 상고해보니 모두 위가 둥고오니 사직 심패도에 의하여 다시 만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용을 그려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우사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9일 갑수로 첫 번째 기사 하경복을 파면시키다. 한길도 경찰관 조수량이 아래기를 새로 설치한 사진의 인민으로서 죽은 자가 3,200여 명입니다. 한 임금이 판중초원사 하경복이 전날에 아랜 것이 거짓이라고 하여 그 벼슬을 파면시켰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1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두박신을 만든 강유두 등을 잡아들이게 하다. 어떤 사람이 지난 옛날에 차명당한 장수와 재상들의 성명을 종이에 써서 장대에 걸어두고 두박신, 두박은 시속말로 엎드려 넘어지는 소리이다. 이라고 호칭함으로 동리마다 전해가면서 서로 모방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놀라며 의혹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르렀는데 종이와 배를 다투어 가면서 내어놓기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용인 현수 장아가 이를 잡아서 그 지방을 불살라 버렸는데 임금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오늘날 세상에 이런 괴상한 일이 있을 줄 생각하지 못했다 하고 즉시 소윤 이보정과 부정 민효안을 보내어 가서 처음 요망한 귀신을 만든 자를 추액하게 하고 만약에 소문이 있더라도 그 벼슬을 물론하고 바로 고신을 행하게 하였다. 보정 등이 명령을 받들어 추액하여 양승에 이르렀어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강유두, 박두원, 최우를 잡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무당을 잡게 하다. 산부에 전지하기를 요망한 무당이 성 안에 있으면 모두 잡으라 하니 대개 두박신의 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명령이 있은 것이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유중인과 소앙을 다시 추문하게 하다. 옥사가 이루어져서 차명을 당하게 되었다. 중인이 옥중에서 쪽지를 써서 그 종에게 보내기를 내 차례나 형벌로 문초하고 세 차례나 압수를 가함으로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거짓 자복하여 죽기에 이르는 것이니 이 뜻을 북을 쳐서 호소하라 하여 그 종이 이 쪽지를 가지고 북을 쳤으므로 임금이 정부로 하여금 다시 주문할 것인지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다시 주문할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하여 즉시 부관과 위관을 갈고 의정, 노환, 형조판서 하연, 동지 중추원사, 정연, 이조참판, 복녀, 병조판서, 최사강, 예조판서, 허성, 우구성지, 김돈을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다시 주문하게 하고 돈에게 명하기를 중인과 소앙의 일은 내가 처음 듣고 잠은 믿지 않았더니 유은지가 옥사에 관계되는 여종을 숨겨서 나를 속였고 또 딸자식의 손자와 서로 간통했다는 것은 인정으로서 놀라운 일이며 은지가 친히 이석철이 소앙과 중인을 결박하는 것을 보고도 일찍이 한마디 말로서 슬퍼하는 정이 없었으며 석철의 아내를 버리는 거럴 속에 아내의 음행이 빠짐없이 실려 있었으나 은지가 이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서 변명을 하지 않으니 이 세 가지로 말하면 의심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이제 다시 물어서 실정을 아는 것이 옳으니 의금부 제조에게 이 뜻을 알려라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5월 1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기은과 마제를 금지하다. 교지를 내리기를 이후로는 송악산과 백악산 등 각처의 중궁이 별례로 행했던 기은과 살구지에 행하던 사복시의 마제를 행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당이나 점쟁이의 일은 힘이 괴이하므로 마땅히 임금해야 되나 그러나 중고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정에 이르도록 모두 금하지 못했으니 어찌 오늘에 와서 갑자기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가 마땅히 점차로 없애어 조금이나마 바로 잡은 실마리를 열게 하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5월 1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토룡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1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북방의 군읍 설치와 무당의 체벌에 관해 논하다. 황희 최윤 등 노안 등을 불러서 정사를 논의하였다. 그 첫째에 함길도 알목화 등지는 본래 우리나라의 지경인데 예전에는 야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지금에는 저절로 멸망하였다. 내가 조정의 뜻을 이어받아 군읍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조정의 공론이 분분하여 나 홀로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내 읍을 설치해서 민중을 살게 했더니 그 뒤에 하경복이 나에게 말하기를 고려시대에는 9성을 창설하려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사오니
그 뜻이 대개 고을을 두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였고 을묘년 가을에 하경복이 또 말하기를 신읍에 사는 백성들로서 갑인 을묘 양년간의 흉년 뒤에 천년병으로 죽은 자가 10,000명이나 됩니다고 하여 내가 함길도 도순무사 심도원으로 하여금 그 수요를 조사하게 하였더니 죽은 자가 648인이나 이었다. 그 뒤에 감사, 정흠지와 도질제사 김종서 등이 올라왔으므로 친히 죽은 자의 수요를 물었어도 역시 심이 많지 않았다. 또 을묘년 겨울 10월에 하경복이 도순검사의 임명을 받고서 함길도로 돌아가서 부사장 석년을 시켜서 와서 아뢰기를 갑인 을묘 양년에 굶주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수만여 명이나 되어 백골이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하였고 또 황희에게 준 편지에 말하기를 연전에 백성들이 굶어 죽은 것과 금년의 구황에 대한 일은 내 힘으로는 미칠 수 없다 하였으니 내가 이를 듣고 매우 놀랐다. 신하된 사람으로서 말하는 바가 이렇게 모순이 되므로 그 실상을 불가불 알아야 되겠기에 조수량을 명하여 죽은 자의 수요를 조사했더니 3,262명이며 또 백성들이 먹을 것은 넉넉하지 못하나 역시 다 떨어지는 데는 이르지 않았다. 이것으로 말한다면 경복이 빈말을 만들어내어 신읍 백성들의 마음을 들뜨게 함이 분명하였다. 대개 신읍의 백성들은 원래 편안하게 살던 백성으로서 이제 북쪽 변방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이다. 지금 험지와 종서 등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편안하게 살고 있는 때에 경복이 이와 같이 민심을 동요시키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한조정에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외방으로 내쫓아 그 주를 징계하려고 하나 본래 변방을 진모해서 편안하게 한 공로가 있으므로 다만 파직만 시키니 경들은 이를 알라. 또 지금 내 고을의 백성들은 모두 새로 옮긴 사람들로서 지난 갑인 을묘년에 굶주린 나머지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매우 많으므로 내가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아직까지 조휼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였으나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을 무휼할 방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족쇄를 감한다면 군수가 넉넉지 못하고 군역을 면제해 줄 것 같으면 방어가 긴절하므로 서울에 있는 면포 5,000필을 보내어 궁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마땅히 매호마다 나누어 줄 것인가. 감사와 돌제사에게 맡겨 빈민 중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에게 줄 것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군은은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 도에 해마다 바치는 상공으로서 신세포가 있사오니 원컨대 상납을 정지시키면 그 수가 수천여 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보낼 면포 5천여 필을 명나라의 예의에 의하여 전군 1명마다 면포와 세포 각각 한 필씩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둘째의 말하기를 지금 사무에서 주문하고 있는 요망한 무당 7명은 능히 귀신을 공중으로 불러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율문에 의하여 교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앞서 금지하는 법을 세우지 아니하고 갑작스레 하루아침에 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들을 외방으로 쫓아내고 또 금지하는 법을 세워 그 폐단을 막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외방으로 쫓아내면 외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모두 유혹되기 쉬우며 또 근방이 엄하지 않으면 폐단이 갑절이나 될 것이오니 동서 활인원에 소속시켜서 출입을 제한시켜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무로 하여금 때없이 검찰하게 하여 만일에 금령을 범하거든 엄중하게 규찰을 가하여 다스리고 외방에 있는 요망한 무당들도 또한 추획하여 죄를 결정하되 양민의 여자이면 관부에 예속시키고 사천이면 본주인에게 주게 하여 수령이 때때로 규찰을 가해서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태종조에도 역시 요망한 무당이 있으므로 외방으로 쫓아내어 경성에서 섞여 살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경들이 이미 외방의 요망한 무당도 마땅히 관부에 정속시키고 수령들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라고 했으니 서울에 있는 요망한 무당들도 역시 이 예에 따라서 자원하는 각 관청에 나누어 두고 건방하는 것이 어찌 옳지 못하며 또 미리 건방을 세우지 아니하고 갑작스레 주애로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미안하다 하였다. 황희와 윤덕 등이 아뢰기를 만약에 율문대로 다스리지 않고 갑자기 놓아주면 요망한 무당들이 그 죄가 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오니 율문에 따라 다스려서 그 죄를 알게 하고 특별한 은혜로서 감동해서 죄를 결정하여 활인원에 유치시키면 어짐과 위험이 함께 행해질 것이오며 요망한 무당들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노하는 아뢰기를 전에 그 많은 법을 세우지 아니하였으므로 죄를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리라 하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요망한 무당을 처결하는 데 대한 새 의정의 논의가 다 좋다. 그러나 너희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요망한 무당들의 범한 바가 근방에 서 있기 전에 있었으므로 갑자기 죄 줄 수가 없사오며 또 서울 안에 거처하게 하는 것도 불가하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자와 경기에 살고 있는 자는 자원에 따라 외방에 안치하고 외방에 살고 있는 자는 각기 본래에 살던 곳에 안치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너희들의 의논대로 따르리라. 그러나 이제 갑자기 율문에 의거하여 법을 세워서 뒤에 범하는 자가 있어 율문에 따라 사형에 처하면 너무 중하고 만약에 강등하면 법령에 어긋남이 있으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면 되겠는가 하니 의승지 정갑순이 아뢰기를 말감으로 죄를 매기는 것도 역시 옳습니다. 율문에 따르기를 이르기를 마땅히 더하고 마땅히 감하는 것은 분부를 받아 시행하라 하였사오니 전하께서 특별하시는 청으로 강등해서 죄를 매기는 것도 역시 율문이오니 어찌 옳지 않겠습니까? 하므로 그대로 따르고 사헌부로 하여금 요망한 무당을 처치할 법과 근방의 계책을 마련해서 아뢰게 하고 요망한 무당들을 외방으로 쫓아냈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11일 정축 두번째 기사 수령의 전체에 관해 논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수령은 그 직임이 백성과 가까움과 민생의 효척이 매여 있어 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각도의 감사가 전취할 때 수령으로서 최에 해당하는 자가 자문 많으니 어찌 모두 칠사를 다 행하여 공의에 합당한 사람들이겠는가. 혹은 두 차례 연달아 중이 된 자가 후보에 반드시 상등이 되고 또 그 부형이 재상인 자와 이미 빛나는 요직에 있었던 자는 하등에 있지 않으니 이것은 곧 수령의 포평을 그의 인정의 호호에 따라 고하의 등급을 매긴 것이므로 심히 공정하지 못하다. 그 성적을 고사에 올리고 내리는 방법을 고전을 상고해보고 시일을 참작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속전을 상고해보니 당해 조목에 이르기를 수령의 포품은 칠사로서 등재를 나누어서 각각 이름 밑에 가축 기록해서 아뢰고 그 직책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곧 편출하고 단단히 봉해서 아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참작하옵건대 국가에서 칠사의 성적으로서 수령을 출척하는 권한을 감사에게 위임하와 그 성적에 고사하는 방법이 극히 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겠사오나 감사된 자가 근거에 어두어서 전취할 때에 칠사의 능부를 각 관원의 보고에만 의거하고 각 고을의 수령도 역시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과장하여 다투어 스스로 서술하며 감사도 다시 실적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다만 헛된 문서에만 의존하여 혹은 잘한다 하고 혹은 잘못한다 하여 자기 뜻대로 올리고 내리기를 꺼리낌 없이 하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칠사의 거행을 감사는 헛된 문서만을 의거하지 말고 친히 실적을 조사하여 속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각각 이름 밑에 하나하나씩 써서 계문하고 그 탐포하고 잔열해서 해가 백성에게 미치는 자는 편출을 하여 권하고 징계함을 엄하게 하소서. 그리고 2조에서는 그 등재를 상고해서 시행한 뒤에 전사하여 사헌부에 임문하고 사헌부에서는 그 시비를 고찰하게 하며 또 행대에서 순찰할 때에 경하에 수령을 실적을 상고해서 감사의 포평의 허실에 대한 빙거가 되게 하고 만일에 부합되지 않음이 있으면 원전의 도관찰사나 안념사로서 그 직책에 맞지 않는 자는 산부에서 위에 아래고 교찰하여 다스린다는 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만약에 감사가 상등에 둔 자로서 탐오함이 있거나 혹형과 난정을 행하고 기유를 범한 자가 있거든 죄가 청거한 자에게 미치는 예에 의하여 감사를 행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체는
감사가 간화 각골 수령의 취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우열 성적을 고사할 때 상을 최 하를 전이라 하여 âm 력 6월과 12월에 2번 시행한다. 칠사는 수령이 행하여야 할 7가지 일, 곧 농상성, 호구정,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관할식이다. 행대는 지방에 임시로 파견하여 사원부의 일을 보는 관리를 말한다. 세종칠록 72권 세종 18년 5월 1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절충상관도 교지를 받게 하다. 병조의 전지하기를 신하 감의 판사 이하로서 통정으로서 품계를 올리는 자는 반드시 교지를 받아 행하는데 오직 서반의 절충은 산관의 순례에 따라 올려주고 다시 교지를 받지 않으니 문무 산관을 올려주는 법이 각각 다르다. 이후로는 절충상관도 역시 교지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통정은 정산 풍관이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1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사형수를 취획할 때 당해 난관 2인이 당상에 나아가게 하다. 형주의 전지하기를 외방의 사형수를 취획하는 법이 육전에 기록되어 있어 지극히 자세하나 서울에서는 당해 난관이 다른 곳에 따로 있으므로 공초를 받아서 당상에 고하게 되어 외방에서 취획하는 예와 상략이 같지 아니하여 형벌을 신중히 하는 뜻에 어긋난다. 이후로는 당해 난관 2인이 당상에 나아가서 함께 고획을 가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12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도제 이하인 자의 죄를 면하게 하다. 형주의 전지하기를 요사의 비가 시기를 어기고 있으니 형벌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펴지 못함이 있나 염려되니 그 상사로서 원면하지 못한 제 이외의 도제 이하 및 충분 부처 정력한 사람으로서 본범이 도제 이하인 자는 모두 용서해서 죄를 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12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김일자 등이 이재현 이색권근을 문묘에 배양하기를 청하다. 성균 생원 김일자 등이 상언하기를 거기 생각하옵건대 옛 성인을 계승하고 후학을 열어주는 것은 성현의 대공이여 조정을 도타히 하고 예로서 행하는 것은 제왕의 성전입니다. 이러므로 역대 이래로 무릇 도학에 공이 있는 분을 거의 학궁에 모시어 제양하는 소인은 돌아가신 이에게 포승의 뜻을 보이는 것이며 앞으로 오는 뒷사람에게 권려하는 뜻을 드리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자께서는 하늘이 나으신 성인으로서 경위의 글을 요순의 도를 본받아 서술하여 밝히고 문왕무왕의 도를 본받아 명백히 하사 육경을 편찬 제술하여 만대의 홍계를 드리우셨으니 유도가 장차 실추되는 것을 붙들어주고 해와 달이 중천에 밝게 이 뜻이 세워주신 것이오라. 한 당의 왕성한 때에는 우리의 부자를 난면하게 하여 석전제를 올리게 하였고 여러 제자들을 제후로 봉하여 배양하는 의례가 있게 하였습니다. 송원 때에 미쳐 와서는 주자정자 등의 사현과 좌구명 등의 21인을 70제자의 뒷자리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유학을 높이고 도덕을 소중히 여긴 까닭이오라.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하는 뜻이 성한 것이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기자가 교화를 베푼 뒤부터 세대는 멀어지고 경선은 없어져서 군자는 큰 도학의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소인은 잘 다스려지는 정치의 혜택을 입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채치원 설총 같은 이가 밝은 슬기로서 학문을 좋아하며 문장을 발량하여 신라시대를 올렸고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안향이 학문을 일으키는 데에 뜻을 두고 반궁을 증수하게 하여 일대의 문풍을 떨치게 하니 이 세 분께서 세도를 유지시키고 동방의 백성을 계도해 준 공로는 또한 큰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조의 왕성한 때에는 특별히 포승하는 법전을 들어 위의 세 분을 문묘에 종사하는 반열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영문이 전할 부류의 큰 모금이었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로는 세속의 교화가 능해지고 풍속이 대패하여서 성인의 도학이 막혀지고 유학이 거의 끊어지려 하려는 때에 이때를 당하여 익제 뭉춘공 이재현이 그 사이에 태어나서 훌륭하고 뛰어난 자주가 정명
정대공명한 학문으로 북쪽으로는 연경에 조회하고 남쪽으로는 오회에 유학하면서 중국의 명류인 요공, 염공, 조자앙, 원복초 같은 분과 더불어 토론하고 연구하여 소견이 더욱 높아지고 지식이 더욱 깊어지게 되며 도학의 바른 것을 이루어 밝히고 성령의 이치를 열어 보였으니 그런 문장이 되고 행함은 도덕이 되고 비로소 고문의 학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시, 서의 혜택이 우리나라에 양양하게 넘치고 예악의 형성함이 중국을 본받아 우리나라의 문학이 이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중국의 명농은 익제를 찬하기를 산천 정기를 타고 나서 유학에 달통하며 충성을 마음에 두고 정사를 공정히 한다고 하였고 이색도 또한 말하기를 몸은 해동에 있으나 이름은 세계에 넘치며 도덕의 어뜸이요 문장의 조종이다 하였으니 지나친 칭찬이 아니옵니다. 또 목은 문정공 이색은 북쪽으로 중국에 가서 배우게 되며 학문이 정리하여 해박하고 도학을 밝게 강론하여 남이 모르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신축년 홍군적의 난을 치를 뒤에는 학교가 파괴되어 학문이 해이하였는데 오직 이색만이 성균을 겸직하여 경적의 깊은 뜻을 토론하고 정주의 뜻을 정리하게